역사란 무엇을 기록하는 걸까요? 있었던 사실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어떤 염원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 권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역사는 대체로 허구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 좀 도발적이죠.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역사가 어쩌면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쓰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흔히들 그렇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요. 힘을 가진 쪽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과거를 쓰고 또 남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모든 역사가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가 언제나 승리의 노래는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패배의 상처 위에서 그 아픔을 딛고 쓰이기도 하죠. 일본 최초의 공식 역사서, 바로 일본서기처럼 말입니다. 자, 일본 서기가 편찬된 해가 서기 720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점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백제를 돕기 위해 보냈던 왜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던 백강전투 있죠?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한창 승승장구할 때 쓰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삼국사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오르고 바닷물도 붉은 빛을 띠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온 하늘이 연기로 뒤덮이고 바다가 핏빛으로 물드는 그런 끔찍한 패배. 이것이 바로 일본 서기가 쓰이기 직전 일본이 겪었던 거대한 국가적 외상이었습니다. 이 전투 하나로 파병된 왜군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백제의 완전한 멸망이었죠. 이건 그냥 전쟁에서 한 번 진 게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뒤흔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일본 서기 스스로도 이 패배를 애써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 안에 백제의 이름이 마침내 끊어졌다고 그 슬픔과 비통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상하죠? 패배의 아픔을 기록한 역사서가 어떻게 동시에 승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패배에 대한 기록인데 왜 승리를 이야기했을까? 아마도 그건 역사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해보자는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큰 전쟁에서 지고 깊은 절망에 빠진 나라에겐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우리도 한때는 이랬다는 영광의 기억 아니었을까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심리적인 발판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필요가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이 진구 황후입니다.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중국 기록에 나오는 히미코 여왕을 모델로 해서 한반도를 정복하는 아주 위대한 여왕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과 이야기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실제 역사에서는 나당연합군에게 처참히 패배했지만 일본 서기 속 이야기에서는 진구황후가 신라를 정복하고 심지어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조공까지 받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만들어낸 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부가 무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했고요. 또 패배감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했죠. 그리고 흔들리는 지배체제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미래를 향한 하나의 굳은 맹세 혹은 선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 이게 비단 먼 옛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 방식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오늘날 일본의 일부 역사 교과서를 보면 비슷한 지점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병합을 합법적인 절차였던 것처럼 서술한다거나 식민지 정책이 오히려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죠. 그러면서 강제동원처럼 불편한 사실들은 슬쩍 빼놓고요. 이런 맥락에서 다시 일본 서기를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라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을 담고 있는 텍스트이자 고향을 잃은 백제 유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지 않았다는 일종의 정신적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이야기인지,
그 경계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제 그 말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쓰라린 패배 속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승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 그 간절한 염원의 기록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저 있었던 일들의 나열로만 본다면 우리는 절반만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록의 행간에 숨어있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슬픔과 분노, 희망과 염원까지 읽어내려 할 때 비로소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의 학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이것일 겁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과 그 위에 덧씌워진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나 감정을 섬세하게 분리해서 보는 것. 이 둘을 구분하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역사를 볼 때 사실과 가치를 잘 구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과거의 사실 위에 덧그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